네, 앞서 보신 대로 뉴욕 증시는 말 그대로 폭등했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얼마만인지 다들 얼떨떨하셨을 텐데 이지우 기자와 함께 시장 상황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아침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말 그대로 폭등을 했죠, 뉴욕 증시. 네, 맞습니다. 앞서 증시 프리즘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것처럼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제 이 시간에 앞자리가 7이냐 8이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7.7%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예. 이 전년 대비해서 상승세가 계속해서 좀 꺾이는 추세라서 시장은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월가에서는 일단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the market has been trying to figure out where the Fed is going to be slowing and or pausing. And this particular report gives it a lot of confidence. The Fed would love to jawbone the market down and help it do its job that way. But I think it's going to have a hard time raising rates a whole lot farther than where they are already planning to do so. 네, 그러니까 이번 CPI 지표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 그 가능성을 좀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 내용 들어보면 일단 12월 FMC에서 금리 인상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이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결과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12월에 기준금리가 50bp 오를 가능성, 그러니까 연준이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보시는 것처럼 80%를 넘는 상황이죠. 이게 간밤에 이렇게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CPI가 나오기 전인 하루 전까지만 해도 사실 50%대에서 좀 머물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좀 이렇게 올랐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인데요. 모간 스탠리는 물가 상승세의 둔화 신호는 연준이 긴축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전했고요. 나트웨스트 마켓 역시도 연준이 한 번에 75bp씩 올리는 이런 공격적인 기조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속도를 늦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정말 너무 다행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도 이런 기대감에 물론 크게 올랐겠지만 앞으로의 증시 상황도 좀 이런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도 확인하셨다시피 이날도 특히 금리 동향에 민감한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기술주의 활약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죠. 예. 엑센셜 자산의 CPI가 내려가면서 시장은 금리 인상의 끝에 가까워졌다는데 베팅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금리에 민감한 주식들이 정말로 잘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 역시도 주식과 또 채권 시장이 바닥인 것을 확인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바닥을 벗어나서 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바닥이라는 인식 하에 좀 상승 랠리를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연준에서도 사실 이런 분위기를 받쳐줄 만한 발언들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연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일단 시장의 과도한 기대를 계속해서 경계를 해왔던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일단 패트릭 카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그간의 긴축 기조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은 느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역시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곧 적절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들 모두 속도 둔화가 좀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완화적인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전환인 피벗, 금리 인상 중단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긴축의 고삐를 좀 조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은 적게 긴축하는 데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역시도 물가 상승률이 아직 높고 또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할 일이 많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물론 긍정적인 언급이나 신호에 환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연준 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린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투자자분들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네, 앞서 경험했듯이 시장이 너무 앞서는 예상 때문에 흔들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그렇죠, 상황이죠. 예. 네, 결론적으로 10월 CPI 수치에 따른 급등이 본격적인 상승장으로의 진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술주의 대가로 불리는 댄 나일스는 적어도 다음 CPI가 발표되는 12월 13일 전까지는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예. 적어도 이 하나의 데이터가 추세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표를 더 봐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는 이에 더해서 시장은 연준의 긴축 경로를 바꾸고 싶어 한다면서 오늘 단 하나의 데이터 CPI로 생각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경계감을 가질 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상승장에 대한 기대는 좀 이를 수 있다고 치지만 사실 경기 상황을 보면은 연준이 좀 바랬던 대로 연착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10월 CPI 수치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물가는 잡히고 있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한 상황입니다. 이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왔는데요. 22만 5천 건으로 집계돼서 전주에 비해서는 다소 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평균 21만 8천 건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입니다. 강한 고용이 연준의 긴축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간 이 소식에 증시가 급락하고는 했었는데요. 물가가 잡히면서 연착륙 가능성까지 이제는 점쳐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이렇게 미국 경제 연착륙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사실 고용 지표가 탄탄하다는 것은 임금이 올라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예상만큼 잡히지 않는다면 더 강도 높은 긴축으로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는 건데요.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투자자 칼 아이카는 인플레이션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특히나 임금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높은 금리와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으로 봤을 때 이런 경기 침체 현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고요. 울프 리서치 역시도 CPI가 예상보다 둔화하며 증시의 랠리가 지속될 수 있는 점을 확인을 했다면서도 연준이 궁극적으로 금리를 5%대까지 인상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닥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기대도 크지만 그간 시장이 또 워낙 예상외로 크게 빠졌던 만큼 우려도 여전히 따라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은 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속도 조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착륙, 즉 앞으로도 미국 경제가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중요할 텐데요. 당장 미국의 연휴 시즌인 11월, 12월 매출이 어떻게 나와주느냐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미 소매협회는 전년 대비 6.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단기 금리를 전망하는데 물가 지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11일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9월 2.7%에서 10월 2.9%로 올랐고 11월에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연준에서 최근 주목하는 데이터로 상황에 따라서는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이지우 기자였습니다.